책방 아저씨가 해우한테 뭘 물어보았어. 숲에 약초를 캐러 왔다고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냐? 겨우 이런 일로 잡아두다니. 해우는 길게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기보다 훨씬 북쪽에 살고 있었어. 큰 강이 천천히 흐르고 넓은 평야가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 저 멀리 서쪽에서 연나라가 쳐들어왔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밀려서 여기까지 쫓겨오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우리를 쫓아내려 해. 해오는 몹시 화가 났어. 여기서 잠깐, 연나라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가장 큰 7나라 중 하나로 지금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야. 해우가 몹시 화나서 말했어. 여기 봐, 이렇게 곡식도 많잖아. 우리 마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다들 배고파하고 있단 말이야. 좀 나눠줘도 괜찮을 텐데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해. 내가 봐도 그건 그런 것 같았어. 서로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해우는 화를 내면서 발로 벽을 걷어찼어. 그런데 아저씨는 왜 잡혀온 거예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청동 거울을 연나라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야. 우리가 첩자라고 생각한 거지. 해우의 눈이 또 커졌어. 우와,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책방 아저씨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 해우도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는 나한테 와서 손을 척 내밀었어.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 뭐야, 내가 고분고분 내릴 줄 알고? 한번 보자. 난 연나라 물건을 많이 봤어. 내가 보면 어느 나라 물건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 청동 거울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난 분하긴 했지만 청동 거울을 내줬어. 해우는 벽 틈으로 살짝 들어오는 빛에 비추어 청동 거울을 살펴보았어. 처음 보는 모양인걸? 연나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말 잘 만든 물건이네. 이런 건 처음 봐. 해우는 중얼거리며 청동 거울을 만지작거리다가 나한테 내밀었어. 나는 얼른 뺏어왔지. 훌륭한 물건이란 말이지? 내 물건도 아닌데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 그리고 다음 순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아저씨, 여기가 고조선이라고 했죠? 책방 아저씨보다 해우가 먼저 대답했어. 고조선이 뭐냐? 여긴 조선이야. 뭐야, 넌 좀 빠져. 책방 아저씨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 그만, 원수가 따로 없군. 그만 좀 싸워라. 리아 말도 맞고 해우 말도 맞으니까. 아니, 둘 다 맞다니 그럴 수도 있나? 하지만 책방 아저씨 말이 맞았어. 원래는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다른 조선이라는 나라들이 생겨 더 옛날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해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뿐, 이었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 몇천 년 뒤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난 속으로 생각했지. 아유, 복잡해. 아무튼 고조선의 서울은 어디예요? 임금님 사는 곳 말이에요. 왕검성이야. 왕검성? 오케이. 근데 그건 왜 물어보는 거냐? 그때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와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막금 아저씨와 아까 우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어. 창고 아래쪽에는 마을 사람들과 가죽옷 입은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던 게 좀 진정되었어. 막금 아저씨 잘 다녀오셨어요? 나는 꾸벅 인사를 했어. 막금 아저씨는 인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쩔 줄을 몰라 했지. 이리 데리고 나와라. 밖에서 가죽옷 아저씨가 말했어. 밖은 아직도 환한 낮이었어. 우리는 어두운 데에 있다가 눈이 부셔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어. 안에서 잘 생각해 보았느냐? 이제 어디서 온 누군지 말해봐라. 가죽옷 아저씨가 우리에게 물었어. 책방 아저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내가 재빨리 말했어. 우리는 왕검성에서 왔어요. 이게 바로 왕검성에서 보냈다는 증거예요. 내가 청등 거울을 내밀면서 말했어. 그러고는 당황한 책방 아저씨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하며 신호를 보냈지.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암행어사라고요. 책방 아저씨가 손으로 이마를 탁 쳤어. 나중에 알고 보니 암행어사라는 건 조선시대,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이 살던 나중의 조선시대, 그때만 있었던 거라나?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 다행이지 뭐야. 가죽옷 아저씨는 내가 내민 청동 거울을 받아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두 손으로 공손히 그걸 돌려주었어. 해우 말이 맞았어. 이 거울은 아주 잘 만들어진 거라서 이런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물건이야. 그래서 내 거짓말이 먹혀든 것이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이 마을의 족장인 하란이라고 합니다. 아가씨의 조남을 알려주십시오. 으잇, 나보고 아가씨라니. 난 리아라고 해요. 이분은 지대로 아저씨.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시 갇힐지도 모른다. 난 바짝 정신을 차려 품위 있는 척 이야기를 했어. 이곳과 아랫마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나왔어요. 모두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임금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듯했어. 해오도 이젠 나를 새롭게 보겠지? 나는 곁눈질로 살짝 해오를 쳐다보았어. 그런데 해오는 웃음을 참느라 아랫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지. 아우, 쟤 때문에 거짓말한 게 들통나겠네. 야, 가만 좀 있어. 리아 아가씨, 그건 좀... 뭐예요? 임금님의 말씀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이곳 사정을 먼저 알아주셔야 합니다. 저 언덕 위의 고인돌을 보세요. 이곳은 조상 대대로 우리들이 지키고 가까운 땅입니다. 절대로 외부인에게 이 땅을 내줄 수는 없다고요. 여기서 잠깐. 고인돌은 고조선 시대에 있던 무덤이야. 고인돌은 바위가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었어. 고인돌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잘 단합되어서 윗사람들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난 하란 족장이 가리키는 언덕 위를 바라보았어. 정말 많은 돌덩이들이 보였어. 하지만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죠. 조금씩만 양보하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서로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내가 큰 소리를 쳤어. 하지만 하란 족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 저 사람들은 수는 아직 적지만 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다간 우리 마을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빨리 쫓아내야 합니다. 부디 밝게 살펴주십시오. 올 때 먼저 도와준다면 그런 슬픈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만 해도. 하란 족장이 사나운 눈으로 해오를 노려보더니 내 말을 끊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 아하, 니놈이 사자 아가씨를 꼬였구나. 이 녀석 호된 맛을 보여주겠다. 사자 아가씨? 나같이 귀엽고 예쁜 소녀를 왜 사자라고 부르지? 내가 이상하단 눈치를 보이자 책방 아저씨가 내 곁으로 다가왔어. 그리고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옛날에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불렀어. 백수의 왕 사자하고는 한자도 다르단다. 아, 창피! 내가 창피해하는 사이에 하란 족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해오를 붙잡으려고 했어. 그러자 책방 아저씨가 얼른 앞을 가로막았어. 비키시오! 하란 족장이 책방 아저씨를 밀쳤어. 하지만 책방 아저씨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 화가 난 하란 족장이 주먹을 들어 책방 아저씨의 얼굴을 때렸어. 책방 아저씨 얼굴이 획 돌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센 주먹이었어. 그런데 책방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다시 돌리더니 씩 웃고는 말했어. 먼저 쳤다 이거지? 오랜만에 몸 좀 풀겠군. 책방 아저씨는 술뚜껑만한 손바닥으로 하란 족장의 머리를 날려버렸어. 하란 족장은 거짓말처럼 붕 날아가 버렸어. 우와, 난 책방 아저씨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지. 내가 놀라서 책방 아저씨를 쳐다보니까 책방 아저씨는 으쓱해져서 어깨를 살짝 떨더니 이렇게 잘난 척을 했어. 주먹으로 치면 죽을까봐 손바닥으로 때린 거야.
과연 책방 아저씨의 손바닥은 효과가 있었어. 하란 족장이 얼른 일어나서 책방 아저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여기 왕검성에서 온 사자 아가씨. 이 말을 하면서 책방 아저씨는 웃음을 참느라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 사자 아가씨의 말씀대로 두 마을이 화목하게 지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오. 그때 누군가 막 뛰어오면서 고함을 쳤어. 저기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란 족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 여기들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책방 아저씨가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하란 족장은 듣지도 않고 달려가 버렸어. 다른 사람들도 하란 족장을 따라가 버리고 막금 아저씨만 남았지. 아랫마을 사람들이 종종 쳐들어오나요? 막금 아저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해우가 먼저 말했어. 그런 일 없어. 우린 먼저 쳐들어가지 않는다고. 막금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그동안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나는 막금 아저씨한테 말했어. 그럼 정말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저씨는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마을을 지켜야죠. 응? 그렇지. 마을을 지켜야지. 난 우리 마을 최고의 전사니까. 나도 같이 갑시다. 너희는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위험해. 울랄라? 책방 아저씨까지 쿵쿵거리면서 막금 아저씨를 따라가 버렸어. 하지만 난 책방 아저씨가 떠나는 걸 일부러 잡지 않았어. 잘생긴 해우와 단둘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이야. 아이 좋아. 나는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해우를 수줍은 눈망울로 슬쩍 바라보았어. 아, 그런데 이게 뭐지? 해우는 불안해하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 쳇, 나랑 단둘이 있는 게 그렇게 싫으냐? 야, 너 왜 그래? 어떡하지? 해우는 울상이 되어 말했어. 나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잡혀와서. 전쟁이 나는 건 싫어. 이젠 더 이상 싸우는 건 싫다고. 엄마도 전쟁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아, 그랬구나. 해우가 불쌍해 보였어.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는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딸들이 모두 없어졌으니 막 울고 있지는 않을까? 엄마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 지아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나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 내가 오니까 해우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어. 우리들은 한참을 엉엉 울었어. 간신히 진정한 뒤에 내가 물었지. 야, 그런데 너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너 하나 없어졌다고 전쟁이 나냐? 그게 우리 아버지가 족장이라서 그래. 뭐? 아버지가 족장이라고? 잘생긴 데다가 신분까지 좋다니. 그럼 이번 기회에 꼭 이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 학교 가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죽음이다. 그럼 너만 돌아가면 되잖아. 우리도 빨리 가자. 그리고 나도 내 동생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우리는 마을 입구 쪽으로 뛰어갔어. 하지만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밖을 살피고 있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 게다가 아이들과 여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막기까지 했어. 비켜달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어. 그렇다고 해우가 아랫마을 족장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지? 해우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어. 아, 해우는 어떤 표정을 지어도 멋있구나. 하지만 난 정신을 차리고 말았어. 일단 이쪽으로. 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어졌지? 완벽한 리더의 태도잖아? 이건 해우가 머뭇거리며 안 쫓아오려고 하기에 나는 해우 손을 잡고 뛰었어. 아싸, 손 잡았다. 그만. 사람이 안 보이는 곳까지 오자 해우가 내 손을 뿌리쳤어. 얼굴이 발그레해졌어. 뛰어서 그런 걸까? 물론 이 미녀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겠지? 뭐야, 의심의 눈초리들은. 어쩌자는 거야. 이제 말 좀 해주라. 우리가 만난 뒤 처음으로 해우가 내게 부드럽게 말했어. 어쩌긴 뭘 어째. 마을 입구로는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 나무 울타리를 넘어 너희 마을 쪽으로 가는 거지. 울타리 위로 손도 안 닿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 이 누나만 믿어. 참, 너 몇 살이니? 나? 13살. 넌? 헉, 나보다 1살 많다. 나도.
일단 시치미를 떼고 나는 우리가 갇혀있던 창고로 돌아갔어. 자, 이 사다리를 떼서 가져가는 거야.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야, 그거 멋진 생각인걸? 후훗, 인정받았어. 우리는 사다리를 같이 들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어. 다행히 사람들이 모두 마을 입구에 몰려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우리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갔지.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빨리 갈 수도 없었어. 드디어 사람이 없는 곳에 사다리를 놓았어. 해우가 먼저 울타리 위로 올라갔어. 해우가 반대편으로 뛰어내리는 소리를 듣고 나도 울타리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반대편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야, 거기 뭐야? 하는 고함이 들렸어. 하마터면 간 떨어질 뻔했어.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급하게 뛰어넘다가 옷이 뾰족한 나무 끝에 걸려서 조금 찢어졌어. 으아, 난 집에 가면 죽었다. 멀리서 꽹가리 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시끌시끌 소란스러웠어.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제법 깊어 보이긴 했지만 수영장에서 단련한 몸인데 기껏 이 정도를 못 건너겠어? 하는 생각으로 내가 물에 뛰어들려고 폼을 잡는데 해우가 먼저 뛰어들었어. 아, 차갑다고? 나도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쪼그리고 앉아서 물에 손을 넣어 보았어. 정말 차갑네? 해우가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말했어. 빨리 건너와. 감기 걱정이 되자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약봉지를 꺼냈어. 물에 젖으면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해우야, 이거 받아. 나는 약봉지를 집어 던졌어. 해우가 물에 떨어지기 전에 약봉지를 받았어. 이게 뭐야? 감기약이야. 지아한테 보여주면 다 알아. 어서 가. 난 괜찮아. 가서 전쟁을 막아. 그 다음에 다시 와야 해. 같이 가자. 됐어. 난 걸음도 느려서 같이 가면 둘 다 잡혀. 빨리 가. 내가 사람들이 너 못 쫓아가게 할게. 싫어. 같이 가자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나는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 정말 말 안 들을래?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빨리 가. 그제야 해우는 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달아났어. 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어. 왜 울타리를 넘어갔냐고 묻기에 나는 싸움 구경 가고 싶은데 마을 입구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라고 둘러댔어. 아, 그렇다면 빨리 가보세요. 지금 대로 아저씨랑 아랫마을 장사랑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어머나, 이건 또 무슨 소리람? 나는 한다름에 뛰어갔어. 이번에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어서 얼른 앞으로 나갈 수 있었지. 나를 데려온 사람이 내가 왕검성에서 온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준 덕분이었어. 아까도 그렇게 말하면서 비켜달라고 할걸. 그 생각은 왜 못했을까? 아직 싸움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책방 아저씨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어.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도무지 사람 말을 안 믿잖아. 무슨 말을 안 믿어요? 해우를 금방 찾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야. 우리가 어쨌다 떠들어가면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지. 에그머니나, 우리가 도망치려고 한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군. 아저씨,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될 테니까요. 뭐야? 조금 있으면 해결이 된다니?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아랫마을 장사가 소리를 질렀어. 윗마을 겁쟁이 어디 갔냐? 안 나오냐? 그런 소리를 참을 책방 아저씨가 아니었어. 아저씨는 벌떡 일어서더니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 해우야, 제발 빨리 와줘.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책방 아저씨의 해머 같은 주먹이 아랫마을 장사의 머리를 캉 하고 내리치고 말았지. 아, 이제 난 몰라. 으아.